안녕하세요. 5월 16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정확히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뉴욕 증시는 생산자 물가 지수가 크게 급락했고 소비 지표가 전월비보다 크게 꺾인 가운데 전체적으로는 혼조세로 장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게 큰 역할을 했는지 이걸 조금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자면, 일단 예상치를 약간 상회하는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가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전월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많이 빠졌어요. 그럼 미국의 소비력이 지금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공장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가동률이 감소를 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하다 보니까 4월 PPI가 전월비 0.5% 급락하면서 5년 코로나 때 이제 비교했을 때 요때만큼이나 지금 최대 낙폭이 보여지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상치가 0.2% 상승이었으니까 가히 마이너스 0.7% 예상했던 것보다 낮게 나왔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경기가 둔화가 되는데 물가 지표가 조금 어느 정도 완화가 된 게 4월에 보여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찌 될까요? 당연히 경기가 어느 정도 꺾이는 가운데 인플레가 둔화되네, 그러면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커지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혼조세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닌 이유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자면, 경기가 그냥 둔화되는 정도에서 끝나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침체로 넘어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럼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침체는 복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근데 반대로 경기가 둔화된 상태에서 잘 버텼을 때 인하가 되면 그때는 경기가 말도 안 되게 빠르게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면 요걸 이제 어떤 걸 기준으로 좀 봐야 될지 말씀드리면, 고용. 현재 2019년 이때랑 비교하면 한참 좋은 고용 지표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앞으로도 이어지는 상황이 보여지게 된다면 소매 판매가 줄어들어도 이게 버텨주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금리 인하 일정이 하나씩 진행이 될 때마다 그때마다 꿈틀꿈틀 하면서 쭉 치고 가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침체로 연결되는 모습이 보여주는 걸 넘어서 차세대 공급 충격이 도래하면서 인플레가 완화되는 모습이 안 보여지게 된다면, 그럼 이때부터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오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연준의 1순위 목표는 물가 안정, 한마디로 달러의 가치를 지키는 겁니다. 고금리 유지하게 될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 미국의 채권 금리부터 쭉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될 것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일반 서민들도 은행에 대는 이자 부담이 커지게 되겠지만은 진짜 문제는 이 다음에 터집니다. 작년부터 계속 말 나왔는데 요즘 조금 조용했죠. 한데 그렇다라고 해서 이 불안감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지금 요거 여전히 남아있고 만기 도래가 계속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금리가 안 빠진다? 그러면 공실 못 채우게 될 거고, 그러면 헐값에 이 물량이 던져지면은 은행 쪽에 쇼크 확 하고 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1년, 2년 전에 은행들 몇 개 넘어갔었잖아요. 그게 몇 번 더 반복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다 보니까는 우리 입장에선 이게 진짜로 서브프라임 리만 때만큼 심각해지는 거 아닌가? 이거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여 침체는 물론이거니와 물가 안 잡히는 요거까지 보여지게 된다면은, 네, 그때는 정말 여러분들도 조심을 해서 웬만하면 현금화 조금 많이 하고 떨어졌을 때를 노리는, 예, 이러한 전략을 한번 취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도 요 스태그플레이션 시그널 보여지게 되면 뒤도 안 돌아보고 싹 다 달러나 유로로 바꿔놓고 있을 거예요. 하여 이런 의견도 있구나 감안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잘 풀리게 된다면 금리 인하가 쭉쭉 치고 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렇다라고 하면은 요때는 조금 더 안도감을 가져도 되겠구나 정도로 생각을 해두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건
요건 사서 괜히 걱정을 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건 상황에 맞춰 대응을 하되 제가 후속 영상에서 제가 또 보는 것들을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그런 것들 좀 많이 참고를 해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국제유가는 WTI 기준 61.62달러로 마이너스 2.42% 하락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강세, 달러는 약세,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외에 우리가 주목을 해볼 법한 내용들이 어떻게 등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면, 자, 일단 AI 같은 경우에는 LLM처럼 여러 사람이 그 검색을 하고 할 때 쓰는 모델이 있고, 그리고 특정 분야를 파고드는 이런 모델들이 있거든요. 근데 구글은 원래 특정 분야를 파고드는 요걸 되게 잘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픈 AI 때문에 LLM 요런 쪽으로도 굉장히 많이 좀 확장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요거 특정 모델 파고드는 요쪽의 에이전트도 지금 공개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구글은 양쪽을 모두를 지금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용자만 확보를 훨씬 더 많이 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차세대 대장이 이쪽에서 나오게 될 수도 있다 생각을 하게 될 수 있겠죠. 그러면 뭐가 됐든지 간에 반도체 소비량은 이거든 저거든 많이 필요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 쪽에서 수혜를 받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로봇부터 해가지고 그동안 좀 막혔던 것들에 혈이 뚫리는 모습까지 보여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대 같은 경우에도 공장 엄청 짓는다라고 하는데 대부분이 로봇 들어간다라고 하잖아요. 네, 실생활에 이용되는 이런 게 커지게 된다. 감안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로봇 같은 경우에도 생산 원가를 조절하기 위해 해외 쪽으로 이동한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한국의 기업들은 문제가 없다. 다만 서민이 조금 힘들어지는 상황이 올 것이다. 이건 연결해서 한번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위성 인터넷 관련으로도 얘기가 되게 많이 들려오고 있어갖고 이것도 또 한번 흥할 테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자율주행에 대해서 전 세계가 속도가 엄청나게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을 시작으로 중국, 그리고 중국 업체가 이번에 판교 쪽에 진출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한국도 뭐 이걸 따라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테마 때문에 어느 정도 꿈틀거릴 수는 있기 때문에 관심 있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은 우리한테는 꾸준한 일거리로 연결이 될 것이다 라고 이것도 짚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야놀자 실적이 엄청 좋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모텔보다 해외 쪽 가는 요게 이제 메인 먹거리라는 얘기가 많은데 요거 이제 꾸준하게 한번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비대면 진료 같은 경우 한국이 안 되니까 한국의 기업이 해외로 가서 계속해서 이렇게 발전을 시키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쪽으로도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걸로 돈을 벌게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드론 쪽도 계속해서 활용이 되고 있으니 관련 종목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의료 로봇도 꾸준하게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AI 발전에 따라서 조금 더 섬세한 이러한 제품들이 각광을 받는 만큼 여기에서 한번 점유율을 갖게 된다면 꾸준하게 이러한 종목들 위주로 성장이 보여지게 될 것이다. 이거 연결해서 우리 전략을 구성해 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 오늘 미국 증시가 어떤 상황인지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어떤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지 쭉 살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내용 괜찮았으면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장 시작하기 전 텔레그램 공방을 통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고 싶다. 영상 소개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셔서 여기서 하트나 따봉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며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네이버와 카카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지금 나오는 내용이 조금 마음에 안 들었는지 약간의 조정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어쩔 수 없긴 하거든요. 그래도 큰 흐름이 그렇게까지 나쁜 건 아니라서 뭐 좌절하거나 할 필요가 있나 싶긴 한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뭐가 있는지를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네이버가 이전에 계속해서 급등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순수하게 실적이 잘 나오다 보니까는 성장성을 획보했네.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 성장주로 다시 분류가 되면서 배유가 높아지면서 쭉쭉 치고 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던 거죠. 그랬을 때 첫 번째가 광고였고 두 번째 쇼핑이 제일 중요했었거든요.
근데 현재는 그러면은 요것들이 좀 꺼져가지고 가격도 빠지는 거냐 요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광고 쪽은 AI 붙여서 더 잘 되고 있고 쇼핑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쉬웠던 게 맞긴 했거든요. 근데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아쉬운 게 지속이 될 것이냐? 아니요. 이 아쉬운 정확한 부분이 뭐였냐면 지금 쇼핑 쪽에서 수수료를 좀 바꾸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적으로 연결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1분기 실적 발표됐더니 별 차이가 없네. 근데 이게 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반영은 2분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좀 서둘렀네. 실망감, 조정 나오게 된 것이죠. 하지만 지금 2분기 됐고 계속해서 수익성이 높아지고 있는 게 아직 이 재무제표로 등장을 안 해서 그렇지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쇼핑 쪽의 영역까지 확대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뚜렷하게 더 좋아지는 모습이 빠른 속도로 보여지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네이버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다? 이번에 마켓컬리 끌고 왔죠. 여기에다가 지금 배달 서비스라는 걸 출시를 해가지고 소비자와 인근 상점을 연결한다라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키면 뭐 바로 온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진짜로 점유율을 키우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네이버가 이번에 높인 수수료 요율 때문에 수익성이 진짜로 말도 안 되게 커질 수 있겠구나. 여기에 대해선 이렇게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2분기 영업이익이 생각보다 낮으면 어떻게 하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거는 뭐 그렇게까지 부담 가질 거 없습니다. 매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번 거 바탕으로 또 투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한 번에 수확할 때 체급 자체가 훅 하고 커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인정받게 되면 오히려 이게 더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도움되지 않을까. 요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편하게 보시면 되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벤치마킹 해서 따라가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추가적으로 지금 AI 쪽 모델 최대한 키우면서 네이버 속도 늦춰졌던 거 이거 따라가려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선 지금 전국이잖아요. 기술 지원 얘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잘 풀리기까지 하게 된다면 이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나름 잘 따라가게 될 것이다. 이거는 엮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쁘지 않은 내용이 있는데 지금 조정이 왜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약간 우려 섞인 시선들이 있으신데 현재 상황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자면 어, 최근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미국에서 발표됐죠. 근데 생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생산자 물가 지수는 물론이거니와 미국의 소매 판매가 나오게 됐는데 둘 모두 엄청 낮게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물가가 잡힌다라고 첫 번째로 생각을 하면서도 좀 심하게 빠진 것도 얼추 보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경기 침체 올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관세 여파 때문에 5월부터 본격적으로 물가 올라간 지표들이 등장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6월에 5월 지표 발표됐을 때 예상보다 좀 나쁘게 나오면 그러면 이건 제대로 악영향을 주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다 보니까는 요것 때문에 지금 시장이 조금 올라가지 못하고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크게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도 나름 어느 정도의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럼 이제 이걸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자면, 현재 이 관세 때문에 잘못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거든요.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만 올라가는. 근데 요게 오면 금리를 낮추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건 진짜 최악이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까지 여파를 미칠지 요걸 좀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 24년, 25년, 26년 상업용 부동산 만기도래 오죠. 근데 계속해서 금리가 높은 상황으로 유지가 된다면은 공실도 높은 상황일 텐데 상업용 부동산 가치가 더 떨어지는데 요거 야 이거 재조정 못한다? 그러면은 요거 다 경매로 쏟아지잖아요. 그럼 우리도 부동산 망가지니까 내수 망가진 것처럼 야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우린 이런 걸 리먼을 통해서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금융 쪽에선 조금 더 크게 여파가 올 수 있다라는 것도 요거는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야 스태그플레이션 안 왔는데 물가 잡히는데 한다면 그러면 경기
지금 뭐 침체 상황이 온다라고 하더라도요. 돈이 계속 풀리면 어느 정도는 방어가 될 겁니다. 그럼 바닥권에서 조금 더 길어지겠구나 정도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경기가 잘 방어가 되는 둔화 정도로 끝이 보여지고 있는데 물가가 잡히면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거잖아요. 이때부터는 돈 푼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경기 좋아진다는 시그널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최고의 소식이다. 요거 세 번째 게 나왔을 때 증시 폭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건 줄 때 따라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경기 둔화는 어떤 걸 통해서 봐야 된다? 미국의 고용 상황. 현재 미국 2019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이 더 고용률이 좋거든요. 네. 19년 가까워지거나 요거보다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게 문제가 된다라고만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네이버든 카카오든 실적이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결국에 이제 미래 걸 끌고 와야 되는데 그거는 이러한 내용들이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상황에 맞춰서 하나하나씩 봐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가 됐든지 간에 네, 지금 여기에서 방향을 잃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걸 보며 이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면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기관 엄청 팔죠. 외국인 들어오죠. 그럼 외국인 때문에 과거에 올라간 전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수급 괜찮으면 그냥 얼추 바닥은 잡히겠구나. 외국인 보면서 맞춰가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기관 컴백하면은 그 순간 개인도 털리게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쭉 한번 올라가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기관 우선에 그 다음 외국인 보시면 됩니다. 얘는 기관 때문에 급등했던 전적이 있는 종목이라 외국인은 그 다음 차례로 보시면 돼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제 올라가면 어디까지 가게 될 것이냐. 네이버는 61선 돌파하면 박스권 상단.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꾸준하게 61선 돌파할 때마다 이렇게 올라간 요 전적이 있는 종목이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기 돌파 못하면 힘이 좀 빠지더라도 돌파하면 그때 반전 시작된다. 요걸 끌고 가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스권 돌파하면 오랜 시간 동안 횡보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나 이런 호재까지 연결되면은 과거 2019년처럼 그냥 근본적인 추세가 이제 AI 쪽에서 좋은 소식 나오는 걸 넘어서 유동성적으로 좋은 얘기가,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 나오게 된다면 수렴 이후에 발산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여기 노란색 선 481선을 보되 모든 걸 돌파하고 그대로 추세가 잡히게 되면 여기서 조금 많이 갈 수 있다. 오랜 시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점이 낮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기를 돌파한다는 건 그러면 이 몇 년간의 하락의 파동을 반전시켰다는 거고 그러면 사람들의 유동성이 훅 하고 일로 몰리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생각 이상으로 많이 갈 수 있습니다. 단기성을 좋아하게 된다면 요거 한번 공략을 해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카오를 어떻게 보는 게 좋을지를 나름 이렇게 분석 맞춰봤는데 어떻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글로스며 영상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자면 현재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 어떤 게 보여주고 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든 실적이든 확실하게 높아지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다. 다만 지금 약간 조용한 이유는 미국에서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 그러면 여기서 물가가 확실하게 잡히는지 경기는 둔화가 되는지 침체까지 꺼지는지 요거 위주로 보면서 물가는 안정되고 만약에 경기가 둔화해서 끝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걸 최고의 호재로 이거보다 조금씩 못하면은 이 고점을 좀 낮추는 식으로 보면서 전략을 구성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급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이버는 외국인, 카카오는 기관, 요거 분리해서 우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개인마저 털리게 되면 이게 베스트. 그리고 네이버는 올라갔을 때 61선 돌파하면 박스권 상단,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위치에서 일단 수렴 상단까지 가고 돌파하면 여기서 생각 이상으로 발산 많이 나올 수 있다. 요렇게 보시면서 추세가 잡히는 구간들 하나씩 따지고 들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다음들도 그려볼 수 있는 건 있긴 하지만 너무 먼 미래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한번 다뤄볼까 하는데 지금까지 정리한 요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전 이만 마치겠다라고 설명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고 이번 주 한 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